오늘이 12월 16일입니다. 내년 4월 16일에 총선입니다. 따라서 오늘로 2020 총선 꼭 4달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누가 나올지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20대 국회의원의 약속 이행 결과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거울, 판단하는 저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련한 총선기획 2020 총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하나로. 오늘도 보도국 오인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네, 오늘이 5번째 시간이죠. 벌써 어느 10명의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을 검증해 봤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필 기회도 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정식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지역구 경기도 시흥시 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공약 2. 시흥시 정왕동 일대 트램 설치. 공약 3. 토취장을 스마트카 시티로 개발, 미래 산업으로 육성. 공약 4. 가족 친화형 문화도시 조성. 공약 5. 대기업 강소기업 유치와 상권별 특성화 전략으로 시흥 경제 활성화.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 다선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여당의 정책위 위원장, 정책 기반의 대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이력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 조정식 의원은 사선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5대 핵심 공약뿐만 아니라 지난 의정활동에서 법안 가결률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이 다선의 경험을 통해서 성과물을 좀 냈던 20대 활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주로 5대 핵심 공약을 살펴봐도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시 정왕동 일대 트램 설치, 역시 지역 공약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공약 모두를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1순위에서 3순위의 경우 연속성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먼저 5순위 공약사부터 살펴보죠. 대기업, 강소기업 유치와 상권별 특성화 전략으로 시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 해당 지역구에는 시와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공공성격의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 밖에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상권들에 좀 특별한 성격을 부여해 보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상권을 만들어낸다. 특성화 지역으로 활성화한다. 이 상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굵직한 성과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이 취재 결과 시야 산단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2017년 재생사업직으로 지정이 되면서 6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여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 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서 내년도 말이면 완공의 개소를 예고했습니다. 상권 특화 부분의 경우에는 오이도와 월거포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과학관이라든지 최근에 인기가 있는 서핑파크를 유치하고요.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자, 한 단계 위로 가서 공약 4번째를 보니까 가족 친화형 문화도시 조성. 예. 아주 부드러운 공약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5대 공약 가운데는 가장 큰 공약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올 4월에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착공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도 초에 아마 설계를 마치고 첫 삽을 뜰 가능성이 높고요. 이 밖에도 가족형 수변공원인 한올해수풀장이 올 7월에 정식 개장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이 식물원과 곤충원의 경우도 국비 10억 원과 시비 13억 원을 확보하면서 이 상반기 착공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네. 자, 3순위 공약을 보니까 토취장을 스마트카 시티로 개발해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좀 근본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는 공약 아닐까요? 네, 뭐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가 그린벨트가 묶여 있으니까요. 워낙 많아서 어. 좀 여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만 이제 조 의원 측이 건의도 하고 또 관련 부처를 설득해왔다는 점이 계속 일정상 확인이 되어서 다만 좀 그 부분에서 점수를 주었고요. 하지만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저희들 분석입니다. 네. 자, 공약 2순위에 올라 있는 것이 시흥시 정왕동 일대 트램 설치. 예. 이 트램은 지난번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약으로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경기 지역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인가 보죠? 예, 뭐 트램 사업이 경기 지역은 물론이고 이 전국적으로도 이 사실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히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흥 일대에 3개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공약의 골자인데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 2개 노선이 추진되었고 이것이 지난 5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이 수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지속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공약 1번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KFM 스페셜을 통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 그만큼 논쟁적 사업이었는데 지금 뭐 어려움이 많았죠 그동안. 네, 아마 이제 지역민께서는 이 캠퍼스 유치라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이 관련 사업에 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관련한 연구센터와 숙소 등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가칭이지만 시흥 105 서울대 병원 이 설립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이 설계와 착공 그리고 아마 개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정식 의원에게 지난 의정활동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 국회의원 임기 4년간 한 건도 발의하기 힘들다는 법률 제정안을 3건을 대표 발의해서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2020년 경기도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국비 15조 8,249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보다 12.2% 증가한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총선 당시에 내세운 공약이 총 38개인데요.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통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시흥시민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그리고 경제 활력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앞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확인합니다. 지역구 경기도 군포시 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국가재정 지출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공약 2. 100% 국가 책임 보육 실천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약 3.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공약 4. GTX-C 노선 추진. 공약 5.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인프라 확충. 지금까지 김정우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 김 의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다른 점이 우선 국정 공약 5가지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외에 지역 공약 9가지를 추가로 의정활동계획서에 담아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선 5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검증을 했지만 이 후순위 공약도 이 추가로 참고해서 일부 반영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큰 공약들 또 국정과제 이러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5순위 공약부터 가볼까요?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이 우선 2016년 6월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매년 10년 동안 총 100조 원이
공공장기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건데요. 우선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공약이 GTX C 노선을 추진하겠다. 이 GTX C 노선이 어느 구간을 얘기할까요? 네, 우선 이 큰 틀에서 추가 노선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당초에는 금정과 의정부 구간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수원에부터 양주 덕정까지 이 72km 구간이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말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이 경제성도 인정이 됐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는 발표 당시에 오는 2021년 말 정도면 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금 문제는 추가역 설치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정거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체 소요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게 또 지자체 간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하지만 또 어쨌든 사업이 그래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네. 세 번째 공약을 보니까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상당히 생활 밀착형 공약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김 의원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니까 아마 관련법 두 가지를 좀 대표 발의하면서 나름대로 좀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좀 현존하는 소액의 장기 연체의 경우 채권을 소각하고 이 서민의 부채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신용 채무에만 존재하는 이 개인 회상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생 기간을 단축시켰고요. 거기에 이 대부업에 대한 이자 제한법 상위 특례 제도 폐지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이 공약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공약 두 번째가 100% 국가 책임 보육 실천과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이다. 100% 국가 책임 보육 실천이라는 건 이건 그야말로 국가 과제인데 예. 어떤가요? 이게 개인의 공약 성격일까요? 아니면 국가 정책에 이렇게 얹어서 가는 그런 성격의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네. 공동 발의 내용인데요. 네. 지자체와 분담하는 보육료가 이 전액 국고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 단계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 의원이 관련법 두 가지를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우선은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만 앞서 많은 의원들이 이 국정 공약들을 나름대로 이 지역의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안이 있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약 1을 보겠습니다. 국가재정 지출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예. 이 공약도 아주 큰 공약 같은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의원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경우 이 최종 결산만을 보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예상 집행 과정에서 이 감시 장치가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그 공공기관에 대한 이 감시하는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는 좀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유효했던 공약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핵심 5대 공약을 알아봤습니다만은 뭐 지역 공약이 후순위에 있다고 그래서 또 중요도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아까 후순위 지역 공약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미 있는 공약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 5대 핵심 공약은 아니지만 이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송부파출소 신설 사업, 또 CCTV 설치 예산 확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등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공약하고 또 실천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 소회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군포시는 이제 제1기 신도시의 역사를 넘어서 GTX C노선을 통한 수도권 교통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GTX C노선의 조기 완공, 그리고 공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산업도시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군포, 젊은 일꾼 우리 김정우가 계속 군포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군포의 미래를 함께 시민과 그려나가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두 의원 조정식, 김정우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공약 실천도가 높은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미흡한 공약은 분명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5대 핵심 공약 검증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성시 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오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응원 또는 질타의 글을 함께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역 국회의원 5대 핵심 공약 성적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인환 기자 수고했습니다.